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또 갭상승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갭상승했다고 해서 단타로 뭐 인버스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추천은 안 드리고,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뭐를 붕괴시키고 깨고 확인이 되면은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날 코스피가 봐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슈팅이 계속 어떤 계속 슈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다른 지표들, 그에 따라가는 콜옵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또 오늘도 미국 시장부터 또 살펴봅시다. 자, 미국은 드디어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드린 표현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변동성을 폭발시키면서 라는 7글자가 붙었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어제 그래서 보시면 거의 전 종목 다 올랐죠. 전 종목까지는 아니고 한 5천 종목 상승, 2,400 종목 하락 이렇게 나왔고, 나스닥이 강하게 올랐고 S&P가 조금 덜 올랐고 뭐 그 정도네요. 근데 S&P하고 나스닥하고 둘 다 골고루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수가 84%. 그러니까 전 종목이 거의 다 정배열이다, 그죠? 전 종목이 51선 위에 있고 200일선 위에 있으니까 전 종목이 거의 뭐 84%써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거의 전 종목이 이제 정배열로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보시면서 한 번씩 참고를 하세요, 그죠? 이런 지표들 보면서 51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몇 개인지, 200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몇 개인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좀 절대적인 레벨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며칠 전에 드렸었죠. 이런 이야기 드렸고,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원 초당파가 뭐 1조 달러의 부양책을 제안했다, 부양책 협상 진전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 나왔고, 파월 의장이 계속 경제 회복을 지원할 거다라고 립서비스 해줬고요. 문우신 장관이 펠로시와 부양책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공화당 상원 대표가 연내 부양책 통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양책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젯밤에 이제 독특한 점들은 저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폭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0.7%, 0.7%면 폭락이죠. 달러 인덱스가 0.7% 폭락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게 뭐 폭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양책을 한다고 하니까 채권 금리 폭등하는 건 당연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 어쨌든 어제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채권 쪽과 달러 환시장 쪽에 어떤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진전이 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보시다시피 어떤 그 뭐든 시세가 그래요. 뭐든 시세가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 어떤 시세든지 간에 어떤 극단적인 곳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 어떤 극단적인 곳들에서는 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드디어 어쨌든 일단 변동성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저점을 또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에서 변동성이 터지면은 마냥 좋게만은 볼 수가 없겠죠. 일단 그래서 한번 어떤 추세 반전의 가능성도 뭐 멀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지지력은 없습니다. 일단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달러를 보면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원화 같이, 여기 환율 보시면은 이제 이런 다이버전스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어제 달러가 폭락했으면은
이제 원화는 오늘 약세를 보여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원화는 굉장히 약하게 아니지. 그 원화는 강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달러가 약했으니까 원화는 강해야죠. 그럼 오늘 원화는 저점을 붕괴시킬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 부양책이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잘 안 빠진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달러가 더 이상 약세가 돼도 더 이상 이제 신흥국 통화가 반응을 안 해준다라는 점 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과정에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요. 어제 달러 폭락과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이런 점인 것 같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위안화까지 같이 한 번씩 체크하시던가요. 이거 말고 이걸로 봅시다. 이 위안화 환율인데 보시다시피 어제 달러가 이제 워낙 폭락을 했으니까 위안화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데 보시다시피 뭐 어떤 저점을 일단은 뭐 지키는 모습은 아직은 지지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씩 이제 다이버전스의 조짐이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 본장이 중국 본장이 열고 나서 반응을 봐야 되겠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어제 밤에 달러가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아래로 갈 거냐. 오늘 이제 아무튼 중국장 문 열리면 이 부분이 확인이 좀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달러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동반되지 않는구나. 이상하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폭등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점들은 아무튼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한 번씩 체크만 하시는데요. 체크만 하시는데 10년물과 2년물 차이를 나타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어떤 게 위험 지표죠. 이런 게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가 온이냐 아니면 리스크 오프냐를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지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었다가 슬슬 회복되고 있다. 계속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거의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줄은 대충 그은 거고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은 여기 지난 3월달 폭락했을 때 장단기 금리차 확장됐던 그 부분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어쨌든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잖아요. 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뭐 장대 양봉과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은 이제 뭐 대세 상승이라며요. 그죠? 큰 시세가 또 날 수 있다며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중요한 라인을 매물 차분하게 소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넘어가면 일단은 이거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거 넘어가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주식을 들고 있거나 이런 위험 자산 쪽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놔야겠죠. 지금까지 아무튼 이 장단기 금리차는 지금까지 어떤 위기의 바로미터였다, 그죠? 그래서 이게 치솟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 이게 치솟고 있는 동안 주식이 올랐던 거는 버블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지난 수십 년간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만하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결과적으로 12월 1일이었잖아요. 어제 갭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제 월봉의 갭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월봉의 갭을 만들어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심증은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되돌리지 않겠느냐라는 뭐 심증 정도는 가져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어제 12월 1일이었다는 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월봉이 갭상승을 했구나 라는 거 정도도 좀 일단은 머리 쪽 한쪽 구석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12월 달 월봉에 갭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구나 라는 점 한 달 내내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고 S&P고 결과적으로 둘 다 고점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변동성이 심상치가 않다. 만약에 얘가 죽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 변동성 지수의 특징이 지금까지 빅스인데 얘의 특징은 지금까지 항상 죽고 싶으면 갭 상승하고 살고 싶으면 갭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어젯밤에 갭 하락했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양봉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양봉이 살짝 나왔습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러분들과 하도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은 어젯밤에 S&P는 1.1% 상승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변동성이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 미국도 상승 쪽으로 지나치게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거다. 제가 그 코스피에서도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6월 달에 지수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 상승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변동성 지수 올라가고 지수 폭락하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지수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 같이 올라가니까 이따 지수 폭락하고 변동성 지수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 현재 코스피도 진행 중, 코스피도 지수 올라가고 있지만 변동성 지수가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언젠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거의 확률이 100%다, 그죠?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미국에도 나타나느냐? 이건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이거는. 미국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슬슬슬슬 떨어졌었는데, 어젯밤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장이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좀 이 진짜 진정한 뜨거운 구간에 오지 않았나, 진정한 과열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안 죽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여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채널 만들면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거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그런 좋은 패가 보이면 베팅하는 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뭐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갭상승 했던 부분이, 여기 갭하락 했던 부분 9월 3일날 이때 폭락했었잖아요. 이 부분 갭 자리 다 메꿨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나스닥 변동성도 아마 상승했을걸요. 그죠? 나스닥 변동성 상승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정도 살펴보시면서, 아직 그러나 이 본 지수에, 여기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S&P 지수에 어떠한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베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이 12월 셋째 주에 모여 있다. 셋째 주에.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한국장이 오늘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콜옵션이 날아가고 있네요. 혹시나 했는데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건 없고, 보시다시피 원웨이로 아무튼 또 계속 날아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뭐 원웨이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요즘 콜옵션도 부담스럽죠. 예, 콜옵션도 부담스러운 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가 막 산출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지수가 올라도 변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좀 열심히 해봐야 될 때다. 지금 어쨌든 좀 비중을 좀 자꾸 크게 해서 자꾸 들락날락 해봐야 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한 번에 훅 쏟아진다고요. 물론 오늘이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단타를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간 지금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다가 터져 나온다고요. 이러다가 6월 달에 그랬고 8월 달에 그랬고 똑같은 패턴 또 나오고 있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 지수와 이런 지수 상승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들락날락이라도 하긴 해야 하는 게 뭐 좋다. 단타 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풋옵션의 지지력은 보이지 않고요. 풋옵션 계속 박살 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풋옵션이 많이 박살 나고 있긴 하네요. 오늘 지금 356.1인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풋옵션이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6%대니까 좀 더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아무튼 다음 주가 만기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옵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거래일 수가 이제 한 5거래일, 7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빠져갖고
프리미엄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어떤 그 선물 지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원웨이 상승도 뭐 가능한 날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게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뭐 드리고 있죠. 이제는 좀 힘에 좀 겨운 자리,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여기 요만큼 지난 3거래일만 보면은, 제가 아마 이날 말씀드렸을걸요. 11월 25일인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 3거래일만 보면은 뭐 이렇게 이 관점으로만 보면은 지금 뭐 갭 상승하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오르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게 막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다려 보시고요. 코스닥도 기다리시고 코스피도 기다리시고,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도 슬슬 이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환율 쪽은 뭐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또 매집 뭐 이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근데 이 상승 종목 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 뭐 쉽게 꺾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코스닥이 670 종목 상승하고 코스피가 450 종목 상승하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부양책이 어쩌고저쩌고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린 차분하게 그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환율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든가, 어제 달러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지금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